쭉 다 설명했고 이번엔 얼라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음 얼라인. 그러면 얼라인할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이동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소스 포인트,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서드 포인트,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 크기가 안 맞아요. 서로 크기가 안 맞죠? 네, 이거 스케일을 맞추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 하면 이 스케일을 맞추는 거고 no 하면 그냥 갑니다. no. 가서 붙는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얼라인. 자, 선택하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그리고 엔터. 크기가 안 맞죠? 그냥 엔터. 가서 정렬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보시죠.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엔터. 그러면 가서 알아서 붙습니다. 알아서 위치를 맞추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여기 이렇게 가는 거죠. 소스가 일로 가라는 얘기죠. 세컨드 포인트가 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엔터. 예스. 그러면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얘를 3D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다시 익스트루드. 자, 3D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조그만 사각형면이 여기에 정렬되길 원해요.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점이 여기, 두 번째 점은 여기, 세 번째 점은 여기. 세 번째 점이 나오네요. 그죠? 2D 할 땐 두 개의 점하고 엔터 쳤죠? 네, 원래는 3포인트까지 갑니다. 이렇게요. 원래는 지금처럼 3포인트까지 가요.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세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알아서 정렬이 됩니다. 이게 얼라인입니다. 캐드에는요, 좀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레스 앤 풀, 누르고 당기고, 프레스 누르고 풀 당기고, 이렇게요. 그립을 이용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립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돌출 방향으로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돌출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모델링을 한번 해볼까요? 평면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렉탱글 190, 11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분해하고 옵셋 70mm, 옵셋 55mm. 그 다음 다시 조인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렉탱글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익스트루드 돌출 높이는 100mm입니다. 100mm예요. 카피 바닥에서 위에까지요. 자,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슬라이스를 해야 됩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여기서 엔터를 한번 더 칩니다. 자, 위에 교차점 클릭, 아래 모서리 클릭, 그리고 남길 부분 클릭. 다시 3포인트
꼭지점, 나머지 점, 아이고, 다시 슬라이스, 꼭지점, 그 다음 끝점, 남길 부분 클릭, 다시 슬라이스, 꼭지점, 끝점, 그리고 남길 부분, 다시 슬라이스, 꼭지점, 남길 때 끝점. 아이고, 다시 자꾸 투포인트 쓰네요. 슬라이스, 꼭지점, 그 다음 끝점, 남길 때.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옵니다. 자, 다음 옵셋 77mm. 자, 이렇게 77mm 옵셋 하면 나오는 바로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바닥에다가 그립니다. 라인, 그 다음 라인, 옵셋 30, 옵셋 10,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 로테이트, 트림으로 일단 잘라 볼까요? 그 다음 로테이트, 여기를 기준 삼아야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 위에 점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쪽은 플러스 24도,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24도. 자,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조인.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만 필요해요. 여기는 요 삼각형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방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얼라인을 씁니다. 얼라인 선택하고, 자, 중간점이 바닥의 중간점이고요. 꼭지점이 이렇게 꼭지점으로 연결되고요. 자,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연결하면 알아서 이렇게 갖다 붙습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자, 필요 없는 걸 좀 지워볼까요? 그 다음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모양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필요 없는 거 삭제하면,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얘는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반원이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익스트루드에 보면 경로 돌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런 반원이 이렇게 중심선을 따라서 돌출되어지는 것, 이걸 경로 돌출이라고 합니다. 내가 경로를 만들어서 그 경로를 따라 돌출시키는 것. 예전에 어레이 할 때 경로 어레이 있었습니다. 패스 어레이. 네, 그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보실까요? 평면으로 맞추고 X라인, 옵셋 280, 옵셋 400. 네, 전체 크기는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옵셋 100mm.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심선만 있으면 돼요. 얘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만 있으면 돼요. 자, 조인. 요거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라인을 하나 더 그릴 겁니다. 라인 이렇게 Z 방향으로요. 100mm. 그래야, 아이고, 그래야 원을 그릴 수 있어요. UCS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UCS를 바꿉니다. UCS 즉 작업면을 바꾸는 거죠.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요. 원점 X방향 Y방향. 그 다음에 이 기역자 있죠. 얘 하나 더 복사해야 됩니다. 2번 쓸 거거든요. 카피. 자, 이렇게 복제해 놓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2번 써야 돼요. 서클 반지름 100. 그 다음 트림으로 나머지 필렛으로. 자, 그러면 얘네들은 조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조인. 근데 얘 뭔가 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스플라인으로 조인된 겁니다. 폴리라인이 아니고 스플라인이에요. 즉 도형에 곡선이 많으면 스플라인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직선이 많으면 폴리라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이거 돌출하는데 3D 만드는데 문제되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똑같이 합니다.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엔터.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패스를 누르는 거예요. 패스 선택하고 기역자를 클릭하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패스도 결국은 폴리라인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동하기. 얘가 중심으로 와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만큼 따낼 거거든요. 이렇게 따낼 거거든요. 자, 보시죠. 옵셋 60 옵셋 40 이렇게요. 그러면 렉탱글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사각형 만들어졌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트루드 엔터 패스. 그러면 위에 이렇게 덮어 씌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덮어 씌운 모양이 되는 거죠. 이때 빼면 되는 겁니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빠진 모습입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이번엔 UCS를 원래대로 맞추겠습니다. UCS 그리고 월드. 그러면 원래 최초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X라인 앵글 30도 어디를 지나가냐면 여기 중간점을 지나갑니다. 평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사선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네, 이렇게 바닥으로 지나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 옵셋 100 옵셋 120 다시 평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네, 위에 거 지우고 라인을 적당히 긋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얘네들을 또 조인해야 돼요. 조인. 그러면 조인 되어졌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냥 여기서 돌출하면 안 되고요. 여기 이렇게 30mm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인 거죠. 바닥에서 위로 30mm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 그 다음 골뱅이 0,0,30 그러면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드 돌출하기. 마음껏 돌출하세요. 지금부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레볼브입니다. 레볼브는 회전해서 그 형태를 얻어내는 걸 레볼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병 같은 거 있잖아요. 회전해서 형태를 얻어내는 것. 이게 레볼브입니다. 레볼브를 하려면 축을 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UCS를 잘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UCS가 틀어지면 틀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하듯이 축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회전하는 회전축이 있어야 되고 축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XY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XY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잡힌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축을 세워야 돼요. X, Y, Z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먼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방법만 알려드립니다. 자, 평면으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라인, 라인, 자, 조인, 옵셋, 필렛, 반지름, 자, 서클, 투포인트, 트림, 다시 조인, 다시 서클, 투포인트, 트림, 다시 조인.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단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단면도 역시 폴리라인, 그 다음 레볼브, 회전할 거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중심축을 2점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회전이 일어납니다. 자, 360도 엔터. 그러면 자, 보시면 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어려운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일단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과제물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보기에 원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반원만 있으면 돼요. 얘가 회전해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UCS가 바뀌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먼저 뷰 포인트로 바꾸고 라인, 반지름 70, 그 다음 라인 끝점에서 이렇게 Z방향으로 70 이렇게요. 그래야 UCS를 바꿀 수 있습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그리고 서클 반지름 70. 나머지 트림. 네. 그 다음에 P-에디트에 조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면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거 반드시 화면을 돌리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쉽게 해볼까요? 자, 명령어 중에 뷰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명령어 중에 여기 뷰라는 명령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프론트가 XY면에 정면이 돼야 됩니다. 뷰, 그다음 프론트 선택하고 세커런트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습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볼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탑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써야 되는 건 이 프론트에다 작업을 해야 돼요. 프론트면에다가. 그러니까 뷰 명령을 통해서 프론트를 세커런트를 잡고 OK 하면 알아서 UCS까지 딱 맞춰 놓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맞춰줍니다. 서클 절대좌표 0,0에서 반지름 70. 라인 쿼드란트에서 원의 중심점으로 해서 쿼드란트로. 트림 그 다음 조인.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훨씬 더 쉬워요. UCS 안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봤던 레볼브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엑시스 스타트 포인트 축의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축의 끝점.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360도예요 기본값이.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반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UCS를 이제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UCS가 만들어질 거예요. WCS로 되돌립니다. 그 다음 X라인 호리젠탈. 그 다음 원의 중심에다 놓고요. 보시면 이제 중심선을 이렇게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5mm, 25mm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높이 40mm 돌출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옵셋 25mm. 자, 평면으로 볼까요? 이거 라인을 적당한 위치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필렛 조인 그 다음 익스트루드. 아이고 조인이 안 됐네요. 다시 조인 익스트루드. 이게 왜 조인이 안 될까요? P-에디트 조인. 네, 다시 익스트루드. 이제 뭔가 안 맞는 모양이네요. 자, 40mm 돌출.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빼는 겁니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한번 내보실까요? 자,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요만큼을 따내야 됩니다. 요만큼을 따내야 돼요. 중심선을 긋고 중심선에서 36mm, 그 다음 나머지,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10mm. 자, X라인부터 볼까요? X라인
버티컬. 자, 이렇게 위아래로 있고요. 탑뷰를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옵셋 36mm, 옵셋 10mm.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렉탱글 적당히 그려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고요. 그 다음 익스트루드 한 70mm만, 서브트랙트 아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잘려나갑니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은 바로 여기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구멍을 뚫는 건데 20mm 올리고 20mm 돌출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옵셋 36mm, 옵셋 54mm. 이렇게요. 보시면 옵셋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라인 적당히 선을 그렸고 다시 한번 또 적당히 선을 그려서 필렛. 조인. 네, 이렇게 조인되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익스트루드 20mm만 돌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바닥에서 있는데 이렇게 20mm만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딱 맞아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더 쉐이드 모드로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